만약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비극 앞에서 기로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독한 결단이 한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든다면, 그 삶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이라는 격동의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질문에 온몸으로 답했던 한 천재의 이야기를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미래가 탄탄대로처럼 펼쳐져 있던 김시습. 그는 단순한 신동을 넘어 시대의 총화로 불렸죠. 하지만 20살도 채 되기 전 그의 찬란했던 인생은 마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듯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몰락은 그저 운이 없었던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굳건한 사랑과 흔들림 없는 신념 때문이었죠. 평범한 역사 인물로 기억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의 삶은 불의에 맞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저항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지식인의 파란만장한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깊은 고뇌와 용기 있는 결단을 따라가다 보면 시대를 초월한 인간적인 위대함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김시습은 1435년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재능은 실로 경이로웠죠.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시를 지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8살에는 유교 경전을 막힘없이 꿰뚫어 읽으며 사람들의 입에서 천재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보고 맹자 어머니처럼 교육에 지극정성을 쏟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비범함에 혀를 내둘렀고 그의 재능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를 향한 기대는 단순히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손꼽히며 높은 관직에 올라 나라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앞길에 그림자가 드리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특히 그는 당시 어린 왕이었던 단종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어린 김시습은 궁궐에 불려들어가 단종 앞에서 경전을 강독하기도 하고 함께 글을 읽으며 어린 군신 간의 싹트는 맑고 순수한 교감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종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총명한 김시습에게서 위로와 기대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김시습의 어린 시절은 밝은 희망과 약속된 미래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를 것이라는 아름다운 꿈이 그의 주변을 감쌌죠. 조정의 분위기 역시 평화로웠고 왕실은 번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언제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불어닥치는 법이죠. 이 평화롭던 궁궐에도 어느새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김시습의 찬란한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3년 역사의 폭풍우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가장 거세게 몰아쳤죠. 바로 개유정난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수많은 충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조정은 순식간에 피바람으로 물들었고 이전의 평화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어린 천재 김시습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불과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자신이 품었던 모든 희망과 이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죠. 왕의 총애를 받으며 학문의 길을 걷고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었던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그에게 단종은 단순히 왕이 아니었죠. 어린 시절부터 함께 글을 읽고 마음을 나누었던 어쩌면 형제와도 같았을 사랑하는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런 단종이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 폐위되고 결국 머나먼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은 김시습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을 테죠. 그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그는 붓을 꺾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충격과 고뇌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시습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문의 상징이자 가장 소중히 여기던 책들을 마당에 던져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그의 찬란했던 과거를 집어삼키는 듯 보였고 그 불꽃 속에서 그의 약속된 미래는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극적인 행동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죠.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지식인의 단호한 저항이자 더 이상 현실 정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시습은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미련 없이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죠. 이름 대신 설잠이라는 법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출가했습니다. 그의 나이 21살,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고뇌하며 은둔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왕을 잃은 슬픔과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저항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그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 김시습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방랑의 삶을 시작합니다. 설악산의 깊은 계곡에서, 금오산의 험준한 봉우리에서 그는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죠.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민초들의 애환과 시대의 아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음을 찾아 나선 구도자처럼 그는 산천을 벗삼아 자연 속에서 번뇌하고 사색했습니다. 겉으로는 속세를 등진 승려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의에 굴하지 않겠다는 지식인의 강한 저항 의지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피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유랑하며 시대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시와 글로 기록하며 침묵의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고독한 발자취는 한 시대를 통찰하고 기록하려는 지식인의 숭고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김시습의 발길은 한반도 곳곳, 깊은 산과 험한 계곡을 끊임없이 헤집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금오산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서, 때로는 설악산의 고요한 암자에서 그는 자연을 벗삼아 번민하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세조의 소나기에 들어간 세상이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그는 붓을 들어 시대를 향한 자신의 아픔과 고뇌를 섬세한 언어로 직조해 나갔습니다. 그의 시와 글 속에는 왕을 향한 변치 않는 충절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이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하게 스며들어 있었죠. 그는 전국을 유랑하며 민초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조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예환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들,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곧 그의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김시습은 이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글로 옮겨 담으며 침묵 속에서 시대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했죠. 그의 고독한 방랑은 단순한 떠돌미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기록하고 잊혀져가는 가치들을 보존하려는 지식인의 숭고한 책임감이자 뜨거운 저항의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술에 취해 시를 읽고 때로는 기이한 행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세조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의 모순을 견디고 내면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려는 고독한 투쟁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고 불의한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유랑하는 승려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동시에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확보했던 것이죠. 그의 삶 자체가 거대한 저항의 서사였으며
그가 남긴 한 편 한 편의 글들은 불의한 시대를 향한 준엄한 경고이자 정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홀로 밝히는 별처럼 그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는 지식인의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시습의 고독한 투쟁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었습니다. 붓을 들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잊혀진 가치를 되살리려 했죠. 그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가 탄생했습니다. 겉보기엔 신비롭고 환상적이지만 그 속에는 현실 비판 의식과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 즉 깊은 사랑이 은유적으로 담겨 있었죠. 5편의 이야기는 유교와 불교적 세계관을 넘나들며 세조 정권의 부도덕함과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우회적으로 꼬집습니다. 죽은 이와의 사랑, 용궁방문 서사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자 불의를 외면하고픈 작가의 마음을 대변했죠. 그는 기한 상상력을 빌려 목소리를 냈고 백성들의 아픔과 지식인의 고뇌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금오신화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암울했던 시대의 지식인이 남긴 가장 용기 있는 저항의 기록이자 위대한 유산이 되었고요. 그의 작품은 오랜 세월 뒤에도 수많은 학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시대를 추월한 통찰력과 아름다운 문학성을 인정받았죠. 김시습은 평생토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조는 여러 차례 그를 회유하며 관직을 권했지만 김시습은 단 한 번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왕을 저버린 권력에 재능을 바칠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 때문이었죠. 그의 침묵의 저항은 고집스러운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가장 고결하고 준엄한 경고였으며 한 지식인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위대한 결단이었죠. 그는 홀로 고독한 길을 걸었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대의 양심이 되어 역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김시습의 삶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념을 지킨 숭고한 선택이었고요. 그가 택한 고독한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불의한 시대의 지식인이 취할 수 있는 고귀한 저항의 상징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의 삶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가치를 지켜낸 인간적인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남아있죠. 사랑하는 왕을 위한 충절, 불의에 맞선 신념. 김시습의 이야기는 과거의 한 천재 여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 서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곤 하죠. 김시습이 남긴 고독한 발자취와 불멸의 문학적 유산은 진정한 사랑과 신념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